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연차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자 연차 계산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 휴가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입사 시점에서부터 1년 이상 출근한 경우에 그 1년간 기간에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지, 첫 근로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80%를 채웠다고 해서 유급 휴가가 지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항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60조 3항은 삭제가 되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2항에 나와 있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을 대체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항이 삭제가 되면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15일의 유급 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항의 삭제에 대한 효력은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연차가 발생하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에 대한 효력 발생 이전에 유급 휴가가 발생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년차에 15개의 유급 휴가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30일을 포함하여 이후의 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의 삭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 이후에 유급 휴가가 발생했으므로 1년 동안 매달 1개의 유급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다만 월 단위로 발생한 유급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유급 휴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종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급 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었던 그 기한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기본 유급 휴가 일수를 살펴보면 기본 연차 휴가는 15일씩 있습니다. 매년 15일의 기본 연차 휴가가 있는데, 다만 2년차마다 가산 연차 휴가가 하루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 1년차와 2년차에는 매년 15개 연차 휴가, 입사 3년차, 4년차에는 매년 16개씩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5년차, 6년차에는 매년 17개 연차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입사 7년차에서 8년차는 매년 1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산 연차 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연차 휴가 15일을 포함한 최대 연차 일수는 25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5월 30일을 포함하여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은 매달 1개 유급 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 미사용 연차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의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 곱하기 미사용 연차 일수가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근로자 연차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